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1부는 항공 소식입니다.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이 전면 개편됩니다. 철도 노선과의 중복 운행이 많은 노선이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운행 길이가 긴 노선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올해 개편 요격을 발주해 2026년 중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티웨이 항공의 운항 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제선 운항 중 특정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생해 지연된 사례가 수차례 나오자 국토부가 결함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전마산선 개통 시기가 2026년으로 또 연기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난 연결 통로 2개 건설을 두고 시공사가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통로 위치 이전이나 방제 시설로 대체할 것을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반대했고 추가 지반 조사를 지시했는데 조사와 시운전 기간을 고려했을 때 내년 중 개통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입이 지체됐던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28개 노선이 준공영제 시행 대상에 포함됐으며 아울러 59.9%까지 떨어졌던 광역버스 운행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려 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산업철도 온산선 폐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풍이 생산한 황산을 울산의 고려 아연으로 보냈다가 고려 아연이 영풍 측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영풍 측이 법원에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온산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영무원이나 열차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가 총 700건에 육박했습니다. 영무원 대상 범죄가 520건을 기록했고 유형별 사례 중 철도 안전법 위반은 361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중 정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맺은 실시 협약에 따라 GTX-C에서 전 구간 운행하는 열차 없이 운영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구간이 이용 수요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고 기존 노선과 같이 쓰는 선로가 많아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ITX 마음 신형열차 납품 지연, 철도사고 발생률 증가세 등 여러 문제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 챕터에서 이어집니다. 오는 10월 16일부로 금호고속과 삼화고속 간 노선 운행분 맞교환이 단행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 목포 진도 노선과 수원 목포 해남 완도 노선은 각각 삼화고속 단독, 금호고속 단독 배차로 변경됩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구권역이 수성 알파시티역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말 수성 알파시티 입주 기업의 건의에서 비롯되어 역명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역명 변경에 따라서 오는 11월 중에 각종 시설물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도 불암산역으로 변경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의 도시철도과의 결정으로 시부에 고시됩니다. 서울시내버스가 노선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시와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서울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하철 9호선이나 경전철 노선 등의 신설로 철도 노선과 중복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들어 철도 노선 중복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거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이곳저곳 도는 노선도 또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으로 긴 노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덕 강일지구 등 신규 택지 조성 지역에는 버스 노선을 추가 배치하고 2층 버스도 검토합니다. 그리고 역이나 터미널 등 주요 교통 허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바꾸되 간선이나 지선 등의 구조는 유지합니다. 최근 티웨이 항공의 국토교통부가 운항 정지 및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26일 에어버스 330-300기 중에 티웨이 항공 호텔리마 8501기에 대한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항공기 유압 개통 결함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였는데요. 이 항공기는 지난 6월 인천 자그레브 간 노선에 배정됐다가 결함이 발견됐고 지난 1일에도 인천 후쿠오카 간 노선에서 또 한 번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수시간 지연됐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해당 항공기가 점검을 받고 7월 30일부터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던 부전마산선 개통 시기가 2026년으로 또 미루어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널 피난 연결 통로 공사 중 붕괴가 발생한 뒤 복구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계속 늦어졌는데요. 당초 올해 중 복구 공사 완료 뒤 내년 초 시운전을 거쳐 6월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피난 연결 통로 2개 건설을 두고 터널에 충격을 가하면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통로 위치를 옮기거나 피난 방제 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집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집안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 조사에만 3개월 정도 걸리고 6개월간의 시험 운행 등을 고려하면 내년 개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붕괴가 일어났던 터널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난 통로 건설을 위해 터널 벽면을 뚫었더니 지하수가 새어 들어오고 물이 더 세게 들이치며 결국 구조물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아직도 물이 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낙동 1터널 내부에서 벽면으로 물이 흘러 터널 내부가 젖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널 건설 당시 지하에서 땅을 파내는 공법을 사용했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방수 작업을 해서 내부로의 누수가 발생해서는 안 됐다며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0일 인천시 광역버스 노사정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준공영제 시행 대상 광역버스는 총 28개 노선 차량 201대이고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업체를 사들였다 저수익 노선 등의 폐지나 매각 등을 막기 위해 지분을 사모펀드에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노사가 M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시의 방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9.9%인 광역버스 운행률을 우선 70%까지 끌어올린 뒤 장기적으로 운행률 90%까지 끌어올리며 운수업체는 운전직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11일부터 부산지하철 노조가 파업 돌입을 예정했으나 노사 간 합의 완료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노사는 10일 오후에 노포 차량사업소에서 최종 교섭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반직과 상용직, 공무직 임금을 전년 대비 총액 2.5% 인상하고 보전수당 8만 원 지급과 관제사 발령 전 100시간 실무 수습 등에 합의했으며 인력 충원 관련 쟁점은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난폭 운행 민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시내버스 난폭 운행 민원은 총 739건을 기록해 2022년 670건을 기록한 건수보다 많았고 올해는 6월까지 기준 414건을 기록했습니다. 승무사원들은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 평가 기준에 정시성을 포함하고 해당 지표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8분 배차 간격과 안전운전을 동시에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년차 승무사원 박모 씨는 교통 상황이 안 좋아져 간격을 못 지킬까봐 급하게 간다. 8분에 맞춰 가야 하는 게 20분 이상 벌어져 나도 모르게 거칠어진다. 3분 밀렸는데 신호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시민 안전이 보장 안 된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된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빨리 가야 하니 안전운행과 앞뒤 간격 준수를 하려 해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교수는 일단 무조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둬야 한다면서 타 시도에 비해 집회나 사건 사고가 잦고 배차 간격이 더 지켜지지 않아 승객들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회계 처리상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전달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은 금융거래 등을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거나 세법상 내용연수 9년 규정을 무시하고 5년을 적용하고 결산해 당기손익, 과거 미반영됐거나 과다 계상한 금액에 대해 이익 잉여금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 장기성 부채 중 1년 이내 상환 금액에 대해 유동성 대체를 반영하지 않고 시에서 지급받는 보조비를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임원과 종업원의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미약했고 회계 처리와 정산 작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력 부족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준공영제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받는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내부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광주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억 원의 예산이 적자 보전에 사용됐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온산선 철도 폐지 문제로 번졌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두 기업의 분쟁 결과에 따라 산업철도 노선 온산선 폐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풍이 석포 재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의 고려아연으로 보낸 뒤 항구를 통해 수출됐는데, 최근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영풍 측이 법원에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상용 울주군 의원은 온산선을 이용하는 기업이 영풍과 S-OIL 뿐인데 S-OIL은 다른 경로로도 수송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수송망 역할을 해온 온산선은 2020년 화물 수송량 32만 9천 톤이었다가 2022년에 13만 3천 톤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온산선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온양급 시가지를 관통하다 보니 건널목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45년간 도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데다 유해 화학물질인 황산을 수송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온산선 폐지를 바라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코레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영무원이나 열차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준 의원이 국토부 철도경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영무원 대상 범죄 총 520건, 승무원 대상 범죄 총 177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철도안전법 위반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물손괴나 횡령, 사기, 특별법 등은 203건, 그 외 상해나 폭행, 성폭력, 절도 등도 각각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철도안전법 위반 106건 등을 포함해 총 220건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라 승객과 영무원 및 승무원 간 시비가 늘어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 5년간 구속 6명, 불구속 690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열차 내 다른 사람 폭행으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신청 건수는 총 93건이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15건이었다가 2023년 7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41건이 접수됐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86건, 올해 상반기 52건이 접수됐습니다. 산재를 신청해도 승인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올해 7월까지 처리된 1154건의 산재 신청 결과 190건이 불승인됐고 101건은 일부만 승인됐습니다. 또 기관사가 장기간 고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부분에 대해서도 산재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협의회는 종사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대책과 유해물질 관리 방안,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파산 보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동안 스피릿 항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자들과 협의를 지속했으나 최근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파산 보호 신청이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닙니다. 스피릿 항공사는 부채 33억 달러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담보 채권입니다. 당초 제트블루 항공사와 합병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항공당국은 경쟁 저해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CNBC를 비롯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보잉은 전체 17만 명 중 17,000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은 최신형 777X 항공기를 2026년까지 인도하지 않기로 하고 2027년에는 767기 생산도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켈리 오트버그 CEO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보잉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회사를 회복하려면 힘든 결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보잉은 현금을 소진해 큰 위기에 봉착했으며 S&P 글로벌 레이팅은 이번 보잉의 파업으로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을 잃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GTX-C가 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없이 운영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태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계획 자료에 따르면 덕정에서 정부 과천청사 간과 상록수 간, 창동에서 수원 간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덕정에서 수원 간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승해야만 하며 전 구간 62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덕정 수원 간 열차편이 운행 계획에 들어 있었으나 정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하반기에 맺은 실시 협약에서 운행 구간을 3개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과장은 전 구간을 이용할 수요가 전체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 신호선은 1호선이나 4호선 등 기존 노선과 같이 쓰는 선로가 많아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컨소시엄이 변경된 운행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원시와 의정부시 간 바로 있는 열차가 없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위례 신사선 민자 사업자 선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지난 4일 위례 신사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차 재공고를 발표했는데 총 사업비는 1조 8,380억 원으로 1차 재공고 당시보다 77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평 관악간 서부선 경전철 공사비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앞서 컨소시엄 내부에서 공사비 인상 없이는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이미 현대와 GS 측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4.4% 인상되어도 공사비 외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공사비만 인상한 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서진영 교수는 자재비가 30에서 40%가량 오른 것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 비용도 상승했는데 현실화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건설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오른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재비 변동을 대비해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이 물류사업본부장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물류사업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채용에 나서는데요. 물류사업본부는 대형 화물을 직접 수송하고 이와 연계한 보관 창고나 물류센터 부대 서비스도 업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인프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물류사업본부 적자 규모가 코레일 전체 적자 가운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여객 사업 수익으로 물류 사업 적자를 메우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철도 운임이 동결되어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레일의 이번 외부 인사 영입은 물류 사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철도 업계 관계자는 물류의 적자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과 장기적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용 결과는 오는 2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11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극 티모니 대표가 통합환승 할인 정보를 코레일 등에 제공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손명수 의원의 질문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정보를 코레일에 이미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환승 할인 시스템 내에서 정산과 통합정산 작업을 담당했으나 코레일이 정산사 이원화 정책에 따른 입찰을 진행한 결과 정산 작업이 이동의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는 정산사 이원화 로 정산 프로세스나 카드사와의 연계, 데이터 제공 범위 등의 변화가 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호간 이견이 있어 공정위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철도기관의 데이터는 티모니가 유상 구매하는 데이터라 소유권 자체도 철도기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RT 전용 차량 사업소인 평택 지제 차량기지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공공기관 사업 예타 통과 이후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SRT는 빠르면 2027년부터 도입할 신규 차량 운영을 위해 자체 차량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희 의원이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 지제 차량기지의 총 사업비는 현재 기준 7,899억 원으로 예상됐는데 당초 5,985억 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1,91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철도공단은 입출고선 지하화와 차량기지 위치 이동 등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과 물가 상승 및 시설 규모 조정 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실련과 전국철도 노조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코레일 부산기지를 개량하고 확장하면 424억 원만 추가 투입해 필요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강릉시 인근에서 발생한 KTX 탈선 사고를 두고 여전히 기관들 간 소송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태준 의원이 국토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열차 파손과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2019년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각각 6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선로 전환기 고장이 원인이었는데 코레일은 공단의 건설 시공이 부실했다며 코레일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토부는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코레일 쪽 책임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2020년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청구 때엔 국토부가 승소했으나 이후 행정소송 1심에서 코레일이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20건,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4건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2020년 1억 6,250만원, 지난해 32억 1,040만원 등을 기록했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복구까지의 소요시간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종근 의원이 받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철도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9년 72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68건 등 총 344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그간 하자 보수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정 의원이 철도 건설 시 동일 하자에 대한 3차례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프로세스에 따르면 시공사가 중대 하자 보수를 불성실 이행하거나 동일 하자에 대해 3차례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미조치 시 공단에서는 1개월 내 하자위를 열어야 합니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건의 공사 중 9건은 하자 보수 요청에 불응했거나 미루었고 이 중 보수 장기 지연 5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자 보수는 고속철도에서 2017년 45.3%, 2018년은 43.7%의 보수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 건설 사업 44개 중 5개만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호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경부고속선 2단계 사업은 당초보다 17년 지연된 2027년 완공, 보성 임성리간은 14년 지연된 2025년, 장항선 계량 2단계와 포승 평택 간 철도, 포항에서 삼척 간 철도도 10년 내지 11년 연기됐습니다. 이천 문경 간 철도와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 충청권 광역철도와 춘천 속초 간 철도도 본래 계획에서 수년 지연됐고 수원 인천 간과 호남 고속선 2단계, 서해선과 진접선 복선 전철도 장기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두천 연천 간과 도담 영천 간 전철, 삼성 동탄 간 GTX 등도 이미 준공되어야 했으나 현재도 공사 중이고 올해 예산 현액 5조 5,157억 원 중 9월 기준으로 44.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재 역사 11곳 가운데 6곳은 약 4년간 코레일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민재 역사 11곳 중 5곳만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불했고 2020년 이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곳은 부천과 안양 역사 2곳으로 확인됐습니다. HDC와 신세계, SM 등 다른 6곳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민재 역사 운영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자 역사 운영 기업의 상당수가 최근 수년간 적자를 기록해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작년 기준 당기 순손실 3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철도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한 사장이 답변했는데요. 철도 운임이 13년째 동결되어 있어 운임 인상이 필요하고 운임 인상 시 일시적으로 재정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 총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011년 KTX 요금 4.9%가량 인상 이후 13년째 동결인데 1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누적 24%에 달했고 코레일은 지난해 총 부채 20조 4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레일과 SRT 경쟁으로 연간 406억 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통합할 경우 주말 기준 하루 최대 52회의 열차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코레일은 선금 4,100억 원 이상을 주었는데도 신형 열차를 제때 납품받지 못해 노후 열차를 연장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도입된 ITX 마음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358칸 중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음에도 납품받지 못했고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한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2021년 150칸, 2022년 208칸을 납품해야 했지만 100칸만 납품받았고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만 코레일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규모 6,500억 원, 선금 4,100억 원 이상 지급되어서 선금 지급률 60%를 넘겼고 납품사가 받을 잔금은 얼마 안 되어 고의로 납품을 지연한 게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수년째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지난 4월에는 동일한 모델 116량을 문제의 회사와 신규 계약했는데요. 같은 업체에 또다시 계약을 진행해 납품 연쇄 지연이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문제의 회사는 추가 낙찰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는데 회사명을 공개한 채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X 마음 납품 지연에 대해 코레일 사장은 해당 업체에 독촉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사장은 형식 승인에 시간이 걸리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공정감리를 시행하고 독촉 문서도 11차례 발송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2026년까지 납품하겠다고 했는데 4량 편성은 형식 승인을 받았고 6량 편성도 거의 받아서 진행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철도공단의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이성애 공단 이사장의 최근 또 다른 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이어 지난 8월에 구속된 A씨로부터 선물 받은 공단 직원 리스트 존재 여부를 아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이 없고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전직 기술본부장이나 상임이사 비위 문제도 관련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추궁이 이어졌고 문진석 의원은 패싱당한 것이 아니냐면서 말했습니다.